자, 이제 26페이지요. 부동산 개념. 요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일단 먼저 핵심은 공통된 말이 뭐예요? 자, 다시.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종합이란 말과 복합이라는 말을 설명한 적이 있죠? 몇 개를? 몇 개를? 여러 개를? 몇 개로? 한 개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복합이나 종합 나오면 항상 뭐 있습니까? 나오거든? 하나로 결합된 상태. 요 말 나와야 돼요. 결합한 거. 표현 자체가. 그런데 자, 얘는 뭐를 하나로 결합했습니까? 무엇을? 요거는요. 부동산 개념을 한 개로 합친 거예요. 한 개로 만든 거라고.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 일단 부동산이, 이 말은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개를 한 개로 합친 거지. 표현 자체가. 그러면 우리 보통 부동산이란 것은 뭐와 뭐가 부동산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뭐 있는데? 땅만? 건물도. 자, 다시요. 여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 했는 거면, 야, 나 땅 샀다라고 말하잖아요. 땅 샀다고.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겁니까? 땅 위에 건물까지 산 거예요. 나 땅 샀대. 이 표현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거지. 그지? 자, 다시. 어떤 놈 보니까, 예, 나 건물 샀다. 건물 샀다는 건 정확한 말은 건물만 산 겁니까? 건물과 땅 둘러 산 거예요. 생각 잘해. 우리 등기는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같이 묶고 삽니까? 따로 합니까? 별개. 아니, 내 땅에 타인의 건물도 쓸 수 있다고. 그럼 결국은 이 말이 결국은 뭐 있습니까? 나는 건물만 산 거지 땅은 모르겠어. 하여튼 내 건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토지 건물 둘 다 샀대. 둘 다. 이런 경우도 있지. 자, 요거 둘 다 산 걸 하나를 묶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복합 부동산이라고. 다시 할게. 토지와 건물의 원칙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걸 전체를 뭐 하나로 결합해서 어떻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복합 부동산. 그럼 우리 항상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뭐와 토지와 건물, 그러면 정착물을 몇 개로? 요 말 나와야 돼요, 항상. 책에는 설명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보지 말고 이 말이 원래. 자, 책 잠시 볼게요. 자, 책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예, 33페이지. 자, 33페이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는 걸 가지고 예, 복합 부동산인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와 뭐를? 토지와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된 상태지. 요 말 나야 되지. 이 말로 먹어도 이건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 자, 다시 또 보세요. 여보세요. 이 말은 부동산 개념은 여러 개 있더라. 네? 여러 개 있는 걸 몇 개로? 이렇게 말한 게 뭐라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지. 그죠? 그러면 자, 다시. 이 말은 부동산 개념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원래 세 개가 합친 거지. 뭐와 뭐? 기술과 경제와 뭐가 있습니까? 법을 합친 거지. 그죠? 좀 이따 할 건데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이란 크게 네 개를 설명한답니다. 하는데 이 네 개 뭐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요 네 개요. 부동산은 공간이다, 자연의 일부다, 환경이다.
또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학자는 부동산이 뭐냐 물으면 절대 얘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등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죠.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또 생산 요소이다. 제품이다. 소비재이다. 상품이다. 등등등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또 법학자에 물어봤습니다. 야,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민법에서 뭔가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정착물을. 그런데 실무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토지에다가 정착물에다가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부동산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민법상 설명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걸 협의의 부동산. 여기 있는 협의에다가 준 부동산 포함되어 있죠. 이게 뭐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이제 요거부터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념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은 게 이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말한 게 뭐라고? 이렇게 말한 게 뭐 설명하기 할 수 있겠네. 자, 해볼게요. 복합 개념 부동산인 것은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으로 설명된 걸 묶은 거야. 묶었다 이게 다른 말 종합한 거야. 이런 말 나야 된다고. 그러면 자, 다시 책 가볼게요. 책의 26페이지.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보니까 거기 복합 개념 부동산 있죠? 있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나 있습니까? 쭉 가서 요 말 찾아내라고 어디 있으면 세 줄 있지? 끝에 무슨 측면? 기술, 경제, 법률 측면을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어떻게? 네, 복합. 그죠? 복합 개념 뭐 있습니까? 설명한 게 뭐냐고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되었죠? 자, 그러면 다시요. 보세요. 이거 설명,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자, 문제 갑니다. 문제 8번과 9번. 문제, 프린트 문제. 8번과 9번. 자, 8번 보니까, 자, 밑줄 해야 됩니까? 토지, 정착물,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몇 개로? 하나로 결합된 상태 밑줄. 이 말 찾아가야 돼. 다음에 이게 뭐예요? 복합 부동산. 자, 9번. 법, 경제, 기술 등을 갖다 어떻게? 복합된 개념 밑줄. 이게 뭐라고? 복합 개념 부동산. 문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다 문제가.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내겠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철저히 개론 가면 건 비교할 대상 누구는 보셔야 돼. 요것을 비교할 대상이라고. 그죠? 그럼 다시 보자고. 이렇게 시험 내겠네. 이 실제 틀린 말은 토지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 이다라고 시험 내겠네. 틀린 말로써.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개념을 가지고 복합된 개념 설명을 가지고 복합 부동산이다 시험 내겠지. 틀린 말로써. 그죠? 그걸 먼저 보시라고.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술 같은 말이 건축. 그럼 참고로 기술 같은 말이 뭐냐? 물리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인다. 유형, 무형? 유형. 그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이 건물 관련되어 있는 권리관계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뭐야? 무형이라고. 이렇게 합친 게 뭐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나겠네. 다시 보세요. 이렇게 설명된 게 어디 속에 포함되어 시험 낸다고. 자, 문제 11번. 이해되겠습니까? 물리 같은 말이 뭐요? 문제 10번. 물리 같은 말이
기술은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유형적 측면. 그거 틀린 말 뭔지 알겠지? 일부 제가 있죠. 자, 우리 이거 문제 이거 만든 목적은요. 고서 이거 선택의 문제 들어가 있지. 무조건 요감 요거 틀린 문제 딱 정해져 있다 항상. 그러니까 틀린 말을 뭐 낼까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보고 7번 보고 어떤 게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요 네 개 멍땅다 이건 물립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 자, 공간 우리 학원 건물 10층이지. 이 공간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유형 즉 기술이라고. 그다음에 자연 보이는 거 하면 산들 같은 거. 그다음 환경 보이는 거지. 위치가 좋다 나쁘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봐야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네 개 멍땅다 이게 물리라고. 그다음에 법이란 건 민법에 나와 있는 99조 1항인데 민법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부동산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하겠지만. 그다음에 광의는 뭐 있습니까? 여기다 뭐 더 추가되지? 그럼 준부동산 아까 했던 거지. 그죠? 자, 준부동산의 원칙은 뭐라고요? 인데 부동산 인체해야 되지. 인체하기 위해서 뭡니까? 몇 말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준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자동차는 이동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있지. 근데 우리 차 살 때 항상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왜냐면 나중간 우리 중개사법, 공시법 등이 다 하니까. 자, 일단 말로 설명할게요. 우리 준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퀴 달 물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그다음에 요 재단 붙어 있는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다음 어업권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하지 말고 넘어가시라고. 그럼 세 번째 뭘래냐? 이거 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쓰면 된다고. 우리 이 30회 작년 시험 나왔던 거 있죠? 작년 이렇게 나왔어. 박스에 딱 여기 들어갑니다. 기역, 니언, 디건, 뭐 니얼, 미엄, 요 비업 들어가서 있죠. 네. 저기 있으면 다음은 기술적 개념인 것은 1번 기역, 니언, 디건, 2번 이렇게 시험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는데 요거만 암기하자고. 요 네 개만 기술. 그다음에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 법인간 아셔야 돼. 에? 이거 알고 나머지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잖아. 그건 대충 보는 게 대충 경제 관련 용어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대충은. 그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문제 갑니다. 자, 11번. 이거 한 4번 나왔네 이게. 그죠? 자, 그 중에서 경제 관련돼 있는 용어에 해당되는 거. 자, 보니까 생산 요소 맞죠? 자산, 자본, 소비재. 근데 공장, 재단부터 재단 누구 어디 거요? 재단. 요 집안 거지. 준부동산이지. 무슨 측면? 고색이 틀린 거야. 걔 때문에. 공장 재단 때문에. 그다음 자 12번. 자, 기술적 개념인데 생산 요소 자산 무슨 개념? 경제. 공간 자연 무슨 다시. 공간 자연 무슨 개념? 기술이지. 이래 장난치더라 문제가 보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다시 7번 보시고. 자, 법에서 보세요. 요거 두 개 차이 뭐요? 무슨 차이? 얘가 있으면 광이 없으면 협이지. 요거 찾아가야 돼. 그러면 거기 있는 현재 13번 보니까 13번 13번 문맥 따지지 마. 많이 본 거 해볼까? 협의부동산, 광의부동산 눈에 본 거지? 자, 여기 보세요. 협의, 광의는 무슨 측면? 법이지.
우리 과거에 시험 나서 이게 경제적 개념 시험 나왔다. 틀린 말로써. 문맥 앞 따지지 말라고.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협의의 부동산 포함된 협의가 누군데요? 토지와 정착물이 포함되고 그다음 공시산을 갖추고 있는 거 등기 등록되는 게 준부동산이지. 여기까지 포함된 게 광의인데 이 말이야. 광의부동산인데 이를 갖다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에 구분된다. 그 다음 14번 8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요? 민법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쓴 측면? 협의. 자, 그 다음에 15번 저번에 이미 부동산과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어제 포함되어 있지? 이게 뭐라고? 광의부동산. 자, 그 다음에 16번 아까 했던 거죠. 준부동산이라면 일단 뭐 나와야 돼? 등기 등록 어떤 물건인데? 동산인데. 그죠? 자, 그러면 7번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 어떤 걸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부동산 일환했을 때 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로 쓰고지?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은 가장 정확히 설명되어진 게 뭐냐고 이게 법률적 측면이다. 측면이다. 자, 법률 측면에서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이지. 첫 번째, 요 토지란 게 뭘까? 요거부터 합니다. 토지부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 가볼게요. 자, 책에 26페이지, 27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2번에 뭐 나와 있습니까? 큰 2번 물리 개념이지. 물리 같은 말이 뭐예요? 기술적 써놓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보세요. 공간이 뭐니 자연이 뭐니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있냐고? 없잖아. 거기 있는 작은 걸 읽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시험 안 나오니까. 나오면 하겠지만 다만 알 것은 요거 4개만 뭐요? 기술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굵은 걸 좀 쫙 줄을 쭉 끊으시라고. 그다음 자 넘어갑니다. 뒷장 큰 3번 경제수 총 5개 있죠. 그죠? 굵은 글씨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이것만 줄 끊으시라고. 뭐 자본이 뭐냐 알 필요 없어.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자, 4번. 법제도 개념. 가볼게. 이제 양갈로 1번 무슨 개념? 협의부동산이지. 자, 읽어볼게. 자, 밑에 줄. 민법 99조 1항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라고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99조 2항 보니까 부동산 이외 물건은 뭐라고? 동산. 그럼 결국은, 민법상 부동산 이건 협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갈로 1번. 토지가 뭐니 했을 때. 자, 토지에서 212조 보니까 토지 소유권의 밑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상하에다가 밑줄. 그 두 개 개념 아셔야 돼요. 자, 7번 보시고 이제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 비록 바다가 있고 강이 있도록 그 밑 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은 개인이 서로 살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살 수 있지. 산다 이 말은 항상 땅은 연결되어 있다 보면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이 소유권이 존재하는 이때 어떤 문제 있냐? 옆집과 어떤 소유권 관련되어 있는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지. 땅은 가까우면 번지, 지번이 다 있습니다. 땅은 각각의 사용 목적, 이 땅은 주거만 쓴다, 상업만 쓴다 이런 사용 목적, 즉 지목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땅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결과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지번 문제, 지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법에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을 정의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있으면 반드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토지에 상하이 미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그러면 위임할 뜻이 뭐냐? 자, 여기 땅에 땅. 내가 땅을 샀단 말은 지표 공간만 이용할 공간 산 거요? 땅 사면? 그 위에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하란 말 뜻은 결국은 여기 몇 차 공간? 3차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입체 공간이라 쓴다고.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결국 뭐 있습니까? 3차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다시 요건 막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무한대로 미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원칙은 이거 아셔야 돼. 자, 원래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본 적 있냐고? 없잖아.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어 봤어. 개인이 만들어 본 결과 개인의 소유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없는 결과 원칙은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 거.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뭐냐? 공법이라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이 땅을 매매할 수 있죠? 개인의 소유권 존재하겠네?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한다 무슨 법? 그래서 우리 실제 중개사법 보니까 공법도 우리 공시나 공법 있지? 이것도 공부하고 민법 공부하지? 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그러면 이 공간 전체 전부 다 개인의 소유권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일정 경계 범위 위는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경계 범위 위는 뭐냐?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는 거지. 이런 게 공적 공중권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이용한다. 이게 사적 저기 뭡니까? 공중권이지. 지하 공간을 보니까 일정 경계 범위까지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된다. 이게 사적 뭐요? 지중권이라고. 일정 경계 범위 아래는 내가 이용 못하는 거지. 이런 걸 공적 뭐 있습니까? 지중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내 소유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야. 이게 원래는. 그러면 요 말 대신 틀린 말 이거 낼 것 같은데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 이랬으면 낼 것 같은데 틀린 말로써. 그죠? 이거밖에 낼 게 없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사실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내봐야 거의 틀린 점은 안 냅니다. 딱히 낼 게 없어. 왜? 설마 이렇게 시험 내겠습니까 이거? 그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군요. 이거 보시면 돼. 자, 일단 이거 끝냈어. 그죠? 그럼 책 봐볼게 이제. 예, 우리 그 설명이 쭉 돼 있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토지는 아까 했죠? 관련번에 설명 쭉 돼 있는데 뒤에 그 말이 있는데요. 나 같은 거기다 뭐 있으면 이것만 딱 쓰겠다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옆에도 뭐 있습니까? 이거 써놓겠다고. 이거 쓰면 안 돼. 상하 같은 말이 뭐라고? 같은 말? 삼창 공간. 같은 말? 입체 공간. 이거 써놓으시라고. 뭐 이러시면 되겠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 미칠 것인데 일정 경계 범위는 입체 공간을 말한다. 이러시면 되겠지. 자, 그다음 이제 토지가 끝났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정착물. 이 정착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 자, 보세요. 자, 번역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문제 꽤 많거든요. 이 지문 따로 뒤에 내용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항상 이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자, 정착물. 우리말로 번역하셔. 말 뜻이 뭐야? 그냥 번역해. 정착되어 있어. 어디에? 땅에. 요 분필은 땅에 정착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뭐요? 정착 안 돼 있잖아, 이거. 이게 뭐라고? 지금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뭐요? 지금 움직인다, 이거. 동산이지?
얘는 항상 누구와 비교한다? 그죠? 예, 동산과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자, 묻습니다. 건물은, 자 보세요. 건물 어디서 포함됩니까? 정착물. 자, 저기 있는 뭐 있어? 아까 했듯이 분필은요? 이런 것이 안 내겠지, 그지? 그러면 자, 우리 산이 있어요? 산에 나무가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서 있는 나무에서 임목 이 말이야. 임목. 요 나무는 임목은 정착물 동산. 네? 자, 여기 도로는 정착물 동산. 도로. 교량은 정착물. 이런 거 시험 잘 안 낼 것 같은데. 가로등은 신문 가판대는 이런 거 시험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애매모호한 거.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동산도 보니까 원칙은 토지에 부착된 물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동산도. 이 두 개 구분 기준이 뭐냐? 시험 나올 것 같아. 둘 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정착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 거꾸로 그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동산. 다시 할게. 자, 다시 합니다. 요 산이 있는데 나무가 서 있어. 있는데 인간이 굳이 뽑지 않은 이상 앞으로 계속 부착되어 있을 거지. 이건 뭐야? 그런데 요 나무가 가식은 가짜로 심겨져 있는 거야? 가짜로 심겨져 있으면 조만간 옮겨 심는다는 소리야, 이거. 그럼 이건 계속이면 일시입니까? 일시지. 그 가식 중인 수목은 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구분 기준 요겁니다. 요거 잘 구분하시라고. 자, 그런데 일단 요거 해볼까? 자, 문제 17번 문제. 이게 다 기출된 거야, 전부 다. 딱 뜨는 순간 정착물이란 딱 나오지. 나오면 이거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다른 글자 볼 필요 없어요.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 이거.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으니까. 차이점이 요 두 개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리 땅이 있는데 땅 위에 건물이 있거든. 그죠? 요 땅을 사면 건물은 자동 따라옵니까? 이 건물은 별도의 등기합니까? 별도라는 거지. 토지 건물 별개야. 이 별도의 등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 안에 보니 뭐 있는가 하면 정원이 있어요. 정원수가 있거든. 이렇게 정원수가. 요 집 사면 이 정원수는 그냥 자동 따라오는 거지. 그죠? 둘 다 정착물 맞지? 정착물.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정착물 중에서 토지 일부에 포함돼 일부에 속해 있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지. 그죠? 이런 우리 보통 뭐라 하냐? 토지 사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따라온다 이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 이걸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 쓴다고. 정착물. 이건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독립 정착물 쓴다고. 정착물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정착물로 토지 일부 속에, 토지 일부라는 건 이 땅 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별도 등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 예,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 정착물,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문제 한 번 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거기 있는 문제 있죠? 예, 18번 문제.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18번처럼. 그 말은 뭐 있습니까? 예.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간주되는 거, 이게 독립 정착물이지?
토지 일부러 간주된 이게 종수경 성청물이죠? 그죠?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책 34페이지 예제 문제 5번 가보라고. 자, 34페이지 예제 문제 5번. 34페이지 예제 문제 5번. 그거 틀린 거지? 이러시면 나온다고. 응?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 취급되어 되는 것은 되는 거 없다. 틀린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은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게 뭐냐? 좋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어디 속에 포함될 이게 시험 나와. 어떠한 예가. 이게 시험 나온다고. 나오는데 여기 있는 얘는 엄청나게 많아. 이걸 다 하지 말라고. 대신에 요 내용과 요 4개 있어. 요 3개 있거든. 요것만 딱 정리하라고. 요것만. 자, 가보자고. 보자고. 자, 보세요. 산. 요 A 땅, A 거거든. 땅이 산인데. 요 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 우리 보통 이걸 수목 또는 인목하거든. 응? 요 산에 있는 요 나무는 아무런 표시 없으면 이거 A 거, B 거. 이거 누구 거, 이거? 이 땅 주인 A 거야, 이거. 나무 누구 거? A 거지. 그러면 요 산사면 이 나무는 따라오지. 이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근데 A 땅인데요. 나무가 요 3개가 보니까 이게 B 거라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 산을 사면 요 B 나무 따라와? 안 따라오지. 이건 토지하고 다른 거네. 그지? 요 B 거라 표시되어 있다. 이게 명인방법 취한 거 이게? 네? 명인방법. 나중에 민법 할 거야 이건. 그럼 중요한 것은 일반 수목은 뭐요?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건데 만약에 일단 건물부터 건물 써놓고 명인인 방법을 취한 수목 또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이 있지. 요건 뭐라고? 토지와 다른 물건이야. 자, 다시 요 사과나무가 있어. 예? 여기 A 주인 A 거거든. 그런데 요 사과가 달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요 사과 누구 거요? A 거지. 그지? 여기 미분리 가실이야. 그런데 요 사과가 보니까 B 거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 사과나무는 A 건데 사과는 그럼 얘하고 별개지. 누구 거라 표시되어 있다 이게 뭐라고? 명인방법 취한 거야.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취한 뭐요? 미분리 가실. 여기에 뭐라고? 독립정착물. 자, 지금은 요거 3개밖에 한 개 돼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건 다음에. 자, 다시 한 번 더. 일반 수목은 누구 거? 일반 수목 어디서 포함됩니까? 일반 수목 어디 속에 포함되냐고? 어디 속에? 땅 사면 그냥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땅 속에 포함된 거잖아. 이건 뭐야?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거지. 종속이지. 근데 수목은 수목인데 명인방법을 취해서 누구보다 표시되어 있다고. 이건 독립. 그런데 여기에 조만간 옮겨 심는다 이 가식이지. 그지? 가식은 계속 일시. 그럼 뭐요? 동산. 자, 그 다음에 판자집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판자집 판단 못합니다. 앞에 이 말 들어야 돼. 계속성이 없는 이건 일시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입니까? 일시지. 이건 뭐요? 동산이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수확물하고 농작물은 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 있습니까? 수확물은
오케이. 자, 논에 있는 벼는 농작물 맞지? 그죠? 이걸 가을 거제서 했다는 건 수확했던 거지. 해서 이 벼가 되어 있으면 이제 집에 저장고 있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수확물이라고. 집에 있는 사과, 집에 있는 벼는 이건 동산 정착물.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저장고에 있는 벼, 사과 이건 뭐냐고. 동산 맞지? 이동할 수 있잖아 분명히. 그죠? 그러면 자, 이 말 아닙니까? 경작된 수확물. 이건 동산입니다. 네? 자, 포인트 보세요.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지.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네.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이런 표현이지. 이 우리 과거에 한 3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간다고, 지금은.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요까지. 그러면 자, 조교시 요까지 딱 한 문제요. 요까지. 응? 정리해볼까? 우리 앞 시간에 이거 했지. 접근 방법 또 뭐 있습니까? 학문적 성격 연구 대상 했지. 앞 시간에. 그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냐고 지금. 관계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락달락 딱딱 그런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자. 우리 요 4개. 테마가 4개거든. 보세요. 공부할 거. 항상 비교할 때 생각하시라고. 얘는 누가 비교한다? 요거지. 질문 한 개야. 두 번째. 어떤 게 어디 속에 포함될래? 응? 세 번째. 어떠한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래? 묻는 거. 네 번째. 요거 차이 묻는 거. 마지막 가서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정착물과 동산 구분 기준이 있지. 여기 5번째. 여기 딱 5개 시험 나온다고. 이거 딱 묶어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책이란 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책이란 건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요. 책을 만드는 분이 가장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일 조심할 게 뭔가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쓰라.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우리 독자들이 볼 수 있게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 보기 좋게. 그러면 자 책을 좀 해볼게요. 26페이지. 이 책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거기 뭐 있습니까? 1절 나 있죠, 그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 같은 일쓰겠어요. 첫 번째 보세요. 복합 부동산과 다시 복합 개념 부동산 있지, 그죠? 그러면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누구예요? 비교할 거 이걸 쓴다고, 책을 쓴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거기 2개 있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3개 있지. 첫 번째 어떤 측면? 두 번째, 세 번째. 기술은 다시 이렇게 구분돼 주죠. 공자, 환희. 경제도 이렇게 구분된다, 그죠? 그 다음에 법도 뭐 있습니까? 1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갈로 1번 협의부동산, 2번 광의. 협의 다시 뭐 있습니까?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습니까? 주부동. 이래 책을 써야 된다, 원래는. 책을 쓴다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우리 거기는 1번에다 뭐 1번, 뭐야, 컨 1번 이거 나 있지. 우리 책은 컨 2번, 이건 컨 2번 돼 있던데 이게? 3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건 좀 책을 쓴 사람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맛은. 이게 속에 포함되어 있다 표시하면 금방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 가볼게요. 책 봅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 26페이지.
그 개념 우리 줄 거 나왔죠, 그죠? 넷째 줄인가? 그죠? 근데 우측의 기술적 개념은 크게 4개 줄 거 나왔죠? 뭐 해야죠? 공자, 환희. 그 다음에 자 경제 측면을 보니까 나와 있죠? 뭐 있습니까? 또 총 5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 가볼게요. 하여간 나 같은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보기 좋게. 자, 법률 측면 가볼게요. 이제 29페이지요. 양걸 1번 협의부동산. 자, 첫째 줄 뭐 있습니까? 토지 및 거정착물 밑줄. 자, 갈로 1번 토지 끝났고 2번 정착물 어이 나 있죠. 그런데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30페이지. 정착물에 대한 정의가 학자가 3명만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조주영 교수라든지 그다음 방경식 선생이라든지 안정 교수 있습니다. 이 원래 방경식 교수가 앞에 김영진 교수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친한데 하여간 요 각각의 분들의 설명되어 있지만 참 재밌는 것은요. 칠판 보시고 자 정착물은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 거기 있는 이 3명의 학자가 있지만요. 보세요. 무조건 이 글자는 들어온다고 항상. 한번 가볼까? 자, 첫 번째 조정 교수 가볼게요. 정착물 앞에 설명 쭉 돼 있지만 첫째 줄 끝에 영구적 나 있지 밑줄. 방경식 교수 보니까요. 얘도 뭐 첫째 줄 뭐 계속 하여 나 있죠 밑줄. 안정건 교수는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끝에 항구적 나 있지 중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앞에 설명 다 틀리다고 틀리지만 어쨌든 이 말은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뭐 틀린 말은 무조건 이거 나오게 돼 있다고 이거. 이 말 일시적. 이걸 따라가야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방경식 교수 보니까 잘 보세요. 거기 뭐 있는가 하면 셋째 줄 따라서 가식적인 수목 보입니까? 판잣집 앞에 계속성이 없는 수 놓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는 줄 거 넣으세요. 그 두 개는 뭐라고? 동산 그 끝에 말해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데만 동산 그 다음 갈려 3번 정착물 종류 동그라미 1번 토지와 독립된 물건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지 그죠? 그래서 독립정착물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줄 보니까 끝에 건물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또는 미분리 가실 권리에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어렵게 보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말. 내 토지 위에 농지 농지 A 땅입니다. 요 벼가 심겨져 있어. 벼가. 이거 누구 거요? A 거지. 뭐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거지. 여기 보니까 이게 B가 이 벼를 재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리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이건 토지의 별개지. 그 말 묻는 거예요. 네, 걸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밑줄 거 넣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게 많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자동 이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걸어보시고. 자, 우측에 갈로 4번 정착물 구분 기준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뒷장에 32페이지 자 양걸로 2번 뭐나 있습니까? 광희. 자, 광희란 건 그 박스에 있죠. 그죠? 광희는 협의부동산에 뭐 포함되어 있죠? 준부동산. 그건 동그라미 1번 준부동산에 어이가 있지. 그죠? 준부동산이란 칠판 보시고 누구 나와야 됩니까? 등기 등록. 그 다음 누구? 요거 밑줄 찾아가 밑줄 쳐놓고. 있습니까? 예. 밑 동그라미 2번 준부동 종류 그냥 넘어가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복합부동산 있지. 그죠? 나 같으면 책을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어. 이렇게. 이러면 눈이 확 띈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6번 뭐나 있으면 요거 두 개 구분 기준이 뭐냐 묻는가 하면 동산과 부동산 구분 기준. 그죠?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자,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34페이지. 여기까지 한 문제요. 이렇게 묶어보시면 된다. 우리 그 밑에 있는 34페이지 예제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이제? 29회 했던 문제죠? 1번은 소유권 개념 묻는 거죠. 소유권 범위는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 2번은 민법상 부동산 뭐와 뭐? 토지정착물. 3번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황에 미치는 거지. 4번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공시방 뭡니까? 등기. 5번 틀린 거지. 이렇게 시험 나오더라.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네 사실은 내용이. 됐죠? 자, 어려웠으면 좀 쉬었다가 2절 부동산 분류할 거예요.